이항 분포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반적인 그 이항 베르누이 시행으로부터 시행해서 이항 분포, 이항 확률 변수, 그리고 그 함수식을 도출하고 그 성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항 분포의 형태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확률 계산하는 것도 해봤고요. 우리가 이 분포, 이론 분포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오차를 무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험을 우리가 조사를 하다 보면은 샘플을 통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오차를 무시할 수가 있고요. 즉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부분을 추출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차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를 갖다 우리가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 분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측도 가능합니다. 확률 계산에 편리해요. 계산이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아주 복잡한 거 필요 없어요. 계략적인 것만 알면 돼요. 계략적인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론 분포, 이항 분포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어서 지금까지 이항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아주 중요한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 정규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중요하니까 확률 분포를 이해하는 것이 이 정도만 이해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확률 분포를 이해를 하면은 나머지는 사실은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은 이 정도 가장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이게 분포를 이해하는 것이 분포를 알아야 우리가 모든 것을 통계를 갖다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실내 구간이라든가 추정 검정 뭐 이런 것들도 다 기초가 요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이항 분포라든가 정규 분포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냥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자, 보세요. 뭐 좌우 대칭 같죠? 거의 해서 정규 분포는 이와 같이 좌우 대칭인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정규 분포. 자, 정규 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평균과 분산으로 분포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항 분포에서는 n과 베르누이 분포였었죠. 베르누이 확률 변수 x가 베르누이 분포였었는데 n 시행 횟수와 성공 확률로 모양이 결정이 됩니다. 이항 분포는 우리가 봤듯이. 근데 정규 분포는 평균과 분산으로 분포가 결정이 돼요. 그리고 좌우 대칭입니다.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 그리고 확률 분포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요 정규 분포를 갖다가 어떻게 이산 분포, 이산형 확률 분포 및 그 연속 분포의 근사값으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 일단 여기서는 평균과 분산으로 분포가 결정되고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고 확률 분포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규 분포. 평균과 분산으로 분포가 결정된다. 이제 확률 변수 x가 평균입니다. 평균 뮤와 분산 시그마 2승의 정규 분포를 따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이 표시할 수가 있어요. 확률 변수 x가 뭐예요? n은 요 노멀 디스트리뷰션 해서 n 그리고 평균과 어떻게 분산으로 모양이 결정돼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빼고 x 빼고 요것만 뒤에 것만 가지고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똑같아요. 그냥 요것만 가지고 이거는 정규 분포다라는 얘기예요. 정규 분포 뭐예요? 평균과 분산으로 분포가 결정되는 분포를 말해요. 자, 이와 같이 좌우 대칭입니다. 좌우 대칭이에요. 평균은 당연히 평균은 여기 중간에 오죠. 그리고 분산. 이 경우는 분산이 좀 흩어진 정도가 작은 경우고, 이거는 좀 큰 경우고, 이거는 더 큰 경우죠. 흩어진 정도가 이 경우는. 이렇게 평균과 이 경우는 평균이 0인데 평균과 보세요. 이 경우는 0.5죠. 0.52승, 0.1. 그 다음에 이건 0.2인 경우 분산. 자, 평균과 분산으로 분포의 모양이 결정이 됩니다. 정규 분포는. 자, 그 다음에 표준화는 뭐 이 앞에서 기준화, 표준화 설명을 드렸었는데 상대적인 위치를 우리가 알고자 할 때는 이 표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표준화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가 70점, 수학이 50점이야. 자, 어느 쪽이 더 잘했을까? 그냥 단순히 이 점수만 보면 영어가 잘한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상대지정 위치를 알고자 할 때는 기준화, 표준화가 필요해요. 표준화. 자, 이때 영어는 평균이 60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점이야. 10점. 10점. 평균이 60. 10. 평균이 40이고 표준 편차가 5예요. 어느 쪽이 더 잘했을까? 상대적인 위치를 하면 표준화를 하면 돼요. 표준화. 앞에서 우리가 표준화 했었어요. 표준화라는 것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 분산이 1이 되도록 이렇게 바꿔주는 것을 우리는 기준화 혹은 표준화라고 합니다. 자, 표준화 어떻게 해? 이렇게 해요. 앞에서도 했었는데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값에서 평균을 빼준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편차죠, 편차. 우리가 여러 번 했어요, 사실은. 편차에 대해서. 그 편차를 그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죠.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그 위치가 어딘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jet으로 표시를 하는데 표준화를 하면은 표준화는 이거 기억하세요. 뒤에서 그대로 표시합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이게 뮤 그 다음에 이게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값에서 평균을 그러니까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표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자료가 평균이 0이 되고 분산이 1이 돼요. 즉 표준 편차가 1이 돼요. 그래서 표준화를 해주면 돼요, 우리가. 그러면은 변환 후에 평균이 0, 지금 말씀드렸듯이 분산이 0이 되도록 하는 변환을 우리는 기준화 혹은 표준화라고 합니다. 평균이 0, 표준 편차, 분산이 1이 되도록 바꿔주는 게 뭐야? 기준화, 표준화라고 그래요. 자, 이 경우 표준화를 한번 해볼게요. 상대인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해줬더니 점수로만 보면 영어가 높았는데 근데 그 상대적인 점수로 보면은 누가 잘했어? 수학을 훨씬 더 잘했죠, 사실은. 이와 같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정리합니다. 정규분포는. 정규분포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평균과 분산에 의해서 분포의 형태가 결정되는 분포. 평균과 분산에 의해서. 그리고 확률 변수 x가 평균 뮤와 분산 시그마 2승을 가지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면은 표시는 이와 같이 해요. 정규분포인데 평균과 분산으로 모양이 결정이 돼. 분포의 형태가 결정이 돼. 혹은 이렇게도 표시를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에서 확률 밀도 함수 설명드렸죠? 그대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확률 밀도 함수식 정규 곡선은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다라는 것만 여러분 뭐 그냥 함수식이 이렇게 도출이 됩니다. 이와 같이 도출이 돼요. 그래서 파이와 뭐 2가 이제 에타가 나오죠. 여기. 나오죠, 여기. 그래서 요거는 자연대수의 미수입니다. 미수. 뭐 다 아시죠? 이거는 했던 거니까. 2.71828 이렇게 되는 거. 그다음에 파이는 3.1415992. 그래서 함수식은 이렇게 돼요. 뭐 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있을 확률이죠, 이게. 뭐 전확률은 당연히 1이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은 면적이 전체가 요거는 1이 됩니다. 1 전체는. 그래서 함수식은 요 식에 대입을 해서 풀어서 하면 곡선이 이렇게 나와요. 엑셀로 하면은 그냥 함수식은 확률 밀도 함수식은 이렇게 된다. 함수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뮤는 분포의 평균입니다. 여기 나오죠? 여기. 편차. 그 다음에 요거는 분포의 표준 편차죠. 분포의 표준 편차. 시그마. 요거. 표준 편차. 당연히 요거는 최대값이 되겠죠. 이거는. 여기 있을 때. 요거는 요게 되겠죠. 최대값. 해서 어쨌든 그냥 이런 식이 된다는 거. 이럴 필요 없고 그냥 정기 곡선 함수식은 이렇게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럴 필요 없고요. 그래서 그래프로 표시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요 함수식에 대입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평균과 이게 다 주어지면 그대로 대입해서 풀어주면 이렇게 돼요. 평균을 지키면 좌우대칭이죠. 좌우대칭. 좌우대칭인데 평균에서 플러스 표준편차 마이너스 표준편차한 그 면적
이게 면적이 얼마냐면은 68%예요. 그리고 표준 편차를 2배해서 더하고 빼주면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여기까지인데 그 면적이 95%가 돼요. 그리고 3배에서 더하고 빼준 면적이 여기까지인데 그러면 그 면적이 전체 면적이 얼마냐면은 99.7%가 됩니다. 뭐 그냥 참고로 나중에 이거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규분포 때 설명을 드렸고 표준 정규분포는 다른 게 아니라 정규분포를 표준화하면 돼요. 어떻게? 표준화 어떻게 한다고요?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평균이 0이 되고 분산이 1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정규분포는 평균과 분산에 의해서 분포의 형태가 결정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바꿔줘요. 평균이 0이 되도록 분산이 1이 되도록 이 정규분포를 바꿔주면은 그게 무슨 분포? 표준 정규분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표준 정규분포. 즉 표준 정규분포란 뭐예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로 이루어지는 분포예요. 이게 바로 표준 정규분포예요. 1인 정규분포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분포가 뭐예요? 표준 정규분포란 얘기입니다.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를 자, 확률 변수 Z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분포가 바로 표준 정규분포인데 일때 요 Z는 뭐예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고요.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해요. 자, 이제 요 확률 변수 X가 뭘로 바뀌었어? Z로 바뀐 거예요. 표준화했기 때문에 Z로. 그때 뭐예요? 평균은 0입니다. 0. 분산은 1이에요. 분산은 1. 이게 바로 표준 정규분포. 요 Z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표준화는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요 Z의 확률 변수 Z의 확률 밀도 함수 곡선은 이제 곡선 안에 전체 면적이 1이 됩니다. 1이 되는데 이와 같이 바뀌죠. 요거는 같고요. 표준화를 해주기 때문에 이것만 바뀌는 거죠. 이것만 바뀌어요. 보세요. 아까 우리가 정규분포식에서 이렇게 바뀌는데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정규분포식은 이렇게 됐잖아요. 표준화를 하면은 보세요. 요거 보이시죠? 그러면은 바꾸면은 이게 제세 2승이 되는 거죠. 이게 2승이니까 편차를 표준 편차로 빼주는 게 제시로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기호가 이렇게 바뀝니다. 표준화를 해주면. 이렇게 요게 바뀔 뿐이죠. 요게 표준화를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거 바뀌니까 표준화를 해주면은 그때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된다는 얘기예요. 해서 확률 밀도 함수식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표준화를 통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예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표준화 어떻게? 제시로 정규분포에서 바뀌는데 이거를 바꿔줄 때 표준화를 할 때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준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요게 뭐예요? 요거예요. 제시예요. Z. 그러면은 이렇게 표준을 해주면은 어떻게? 평균이 0, 분산이 1이 됩니다. 1이. 이렇게 해서 요게 요 Z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표준 정규 분포를 나타내요. 해서 확률 밀도 함수식은 분포는 요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냥 열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요건 꼭 이으세요. 요거. 이거는 너무나 중요해. 표준화? 어떻게 해? 이렇게 한다. 요거.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눠준다. 그게 바로 Z로 바뀐다는 거. 표준화할 때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값에서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요거. 이렇게 해서 표준화를 해주면은 정규분포를 표준화를 해주면은 평균이 0, 분산이 1이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전체 면적 이거는 1입니다. 1. 자, 정규분포의 표준화와 확률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을 합니다. 우리가 표준화를 가지고 확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서 표준화를 해주면은 이게 정규분포를 해서 표준화를 해주는 거죠. 이와 같이
이와 같이 표준화를 해줘요. 그러면은 표준 정규 분포는 이렇게 평균이 0, 1이 되는 거예요. 1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합니다. 우리가 요 식을. 그래서 표준화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서 정규 분포인 확률 변수에서 특정 구간의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해. 특정 구간의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그 구간에 대한 확률을 전체 구간에서 특정 구간에 대한 우리가 확률을 구한다고 했어요. 특정 구간. 여기, 혹은 여기, 혹은 여기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용합니다. 요거를. 표준화식을 이용해요. 그 얘기입니다. 자, 확률 밀도함수 FZ죠. Z의 값은 Z는 0에서 최대고,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0에서 최대이고 0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해서 0에 가까워집니다. 요 곡선 아래 면적은 당연히 1이고요. 확률 변수 Z가 임의의 A, B 사이에 있을 확률은 적분으로 하시면 돼요. 확률 변수 Z이 A와 B 사이에 있을 확률은 적분 A부터 B까지 FZ, DZ 이렇게 표시되겠죠? 이거 우리가 했던 거 앞에서 그 적분 그거 그대로예요. 풀어주면 돼. 근데 풀면은 복잡하니까 풀 필요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풀라고 안 합니다. 그냥 풀보고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정규 분포상에서 확률을 구하려면 일반 정규 분포의 변수 x를 일반적인 정규 분포는 x로 표시되잖아요. 그러니까 z로 바꿔줘야 되니까 표준 정규 분포의 변수 z로 변환을 시켜줘. 변환을. 이걸 우리는 표준화라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해서 이와 같이 바꿔주는데 그때 뭘 가지고 해? 요거. 표준화 공식.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눠줘.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용해서 풀면 돼요. 너무나 간단해. 너무나 간단해. 자,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주어져요. 일 때 x가 a와 b 사이에 있을 확률은 뭐 한다고요? 아까 꼭 기억하라겠죠. 뭐 기억하라겠죠? 표준화하는 거. 값에서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됩니다.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자,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은 표준화 하시면 돼요. 그냥 자 보세요. 요거는 값이니까 보세요. 요 값. 이게 값이잖아요. 값. 요 A, B 사이에 있을 확률. 요 값을 갖다가 표준화를 해주는 거예요.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거 그냥 요거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제수로 바꿔줘도 상관없어요. 표준화해줬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냥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해준 거고요. 마찬가지죠. 요 B도 값에서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줘. 그러면 이게 X가 이제 Z로 바뀌어요. 표준 정규 분포로 확률 변수가 X에서 확률 변수 Z로 바뀝니다. 이거는 Z라는 것은 표준 정규 분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와 같이 변환한 후에 끝났어요. 이거 계산하면 0.2라든가 23이라든가 이게 나오겠죠. 뭐가 숫자가. 그러면은 정규 분포표를 보고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너무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하라. 뭐라고? 요 값을 어떻게? 표준화해 주는 거. 표준화하는 거. 이렇게 표준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규 분포표를 보고 찾아내면 돼요. 그 확률을 갖다가 우리가. 자, 그러면은 확률 변수 x가 각각 평균 뮤를 중심으로 시그마 표준 편차, 그 다음에 2배 표준 편차를 2배한 거고 3배한 것의 그 편차를 가질 확률은이죠. 구하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값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평균 뮤를 중심으로 요 표준 편차를 빼거나 더한 거죠. 더한 거의 그 확률이에요. 그 중심으로. 각각 평균 뮤를 중심으로 표준 편차, 그 다음에 2배 표준 편차, 3배 표준 편차의 편차를 가질 확률이죠. 그 편차, 그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보여줬던 그런 거예요.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돼요. 편차를 평균을 중심으로. 자, 첫 번째 요거죠. 요거니까 요 평균에서 표준 편차 빼고 평균에서 표준 편차 더한 그 면적을 말하는 거죠. 편차를 가질 확률인데
그러면은 일단 평균을 빼라겠죠. 여기서 평균을 빼주면은 이게 없어지겠죠. 여기도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요것만 남죠. 요거는 그냥 중간에 이거 생략하고 그냥 Z로 바로 와도 돼요. 그냥 Z로, 요 Z로 하세요. 이거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도 요것만 남죠. 그 다음에 뭘로 나눠줘요? 표준편차로 나눠주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1이 되죠. 1. 1.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 확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은 정규분법에서 이게 0이고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이게 1인 거예요. 이게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빼준 거, 표준편차를 더한 거죠. 요 간격. 요 면적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요 이때 요거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요거는 그냥 표를 보고 표준 정규 분법 표를 보고 우리가 읽으면 된다. 찾아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배 한 경우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2배니까 평균 빼주면 이거 없어지고요. 당연히. 자, 평균 빼주고 평균을 빼줘요. 평균을 빼주고 그러면 요것만 남겠죠. 요것만. 중간은 그냥 생략해도 돼. Z로 바로 와도 됩니다. 그리고 표준편차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가 남겠죠. 이번에는 이제 이게 이렇게 되죠. 형태가. 마이너스 2. 요 면적. 요 확률이죠. 구간에 대한 확률이죠. 확률 변수가 요 구간에 있을 확률이죠. 그 다음에 3도 마찬가지예요. 3배. 표준편차를 3배에서 빼고 더해준 그 편차 면적. 구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똑같이 그냥 바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3. 그러면은 요거를 갖다 우리가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거 표준화하면은 평균은 0이 되고 요거 표준화하면은 1이 되고 요거 표준화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요거는 정규분포의 그 값이에요. 값. 요걸 표준화하면 2가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준화하면 마이너스 2가 돼요. 이렇게 대응관계죠. 대응관계가 돼요.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면적은 풀을 보고 표준 정규 분포를 펴고 이게 얼마인지를 찾아내면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찾아내서 여기서 여기까지 같은 면적이니까 이거 하나만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더해주면은 요 전체 면적이 되겠죠. 확률 변수 x가 여기에 있을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표준 정규 분포 표는 이와 같이 어떻게? 요거를 갖다가 요걸 갖다 표준화를 하면은 이렇게 요거죠. 요 식이. 요 식을 표준화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요거 뭐 같은 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 면적이잖아요. 면적. 요 면적 0에서 z까지.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돼요. 0에서 z까지다. 그러면은 적분해서 z까지 이렇게 요 식에 대입해서 풀면 되는데 복잡하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표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요 읽으면 돼요. 이게 몇인지 숫자가. 이와 같이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특정 구간에 대한 확률을 구할 때는 예를 들어서 0에서 z 요 구간에 대한 확률 0에서 z 사이의 요 확률을 구할 때는 같이 적분을 통해서 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적분을 통해서 구하는데 정규 분포를 표준화를 합니다. 표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표준화 공식을 이용해서 그 구간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